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중개사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그 직장인 3년차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아파트 재테크 세 가지 방법,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한번 간단한 강의라면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3년차 정도가 되면 이제 가정마다 다 다르겠죠. 부모님이 좀 대줄 수도 있고, 안 대줄 수도 있고. 근데 3년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어요. 딱 3년이면 아등바등해서, 서울은 좀 이제 힘드실 수 있지만, 3년 정도 하면, 연애에 한 1,000만 원씩, 3,000만 원 정도면 계약금이 되죠. 좀 1,500씩 정도 하면 4,500 정도를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권 내 또는 광주 광역시라든지 광역시권 내 아주 좋은 지역 말고 이제 아주 좋은 지역 이렇게 계약금을 또 좀 소스를 보존해 주면 부모님이 또 보통 주택 마련하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한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 또 지원해 주시죠. 근데 물론 이제 지원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좀 조금씩은 다 이렇게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금 정도만 마련하면 무조건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겁니다. 잔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잔금을 생각하면 집을 못 사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 지역이 이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게 보입니다. 집값이 올라갈 만한 위치가 된 경우가 있고 안 올라갈 만한 위치가 있어요. 근데 집값이 이제 올라갈 만한 위치를 잡으면 좋으시고, 집값이 안 올라갈 정도로 되더라도, 그냥, 하시면 된다. 그래서 2년 반 정도가 되잖아요. 또 허리띠 졸라매서, 죽으라고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금 준비를 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잔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2금융권 땡겨야죠. 그렇게 해서 마련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선택을 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잔금이 30%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잔금이 한 5%나 10%만 납부해도 될 정도가 돼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담보대출 비율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잔금으로 갔을 때 이제 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시면 그렇게 해서 장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대출을 잔뜩 낀 거겠죠. 대출을 아파트가 만약에 프리미엄이 잔금 칠 때 5천이나 1억씩 올라갔다고 하면 여러분이 잔금 준비를 한 10%만 하셔도 되거나 5%만 하셔도 될 거예요. 심지어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돈이 잔금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머지를 다 대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세로 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대출을 싹 내고 임차인 돈 보증금 한 2, 3천 땡겨서 월세 받고 대출 이자만큼 월세를 받아서 이렇게 마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예를 들어 60이다. 월세를 60 정도 받을 그 정도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순위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법은 3년 차를 이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하시는 분들이 전세로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죠. 내가 전세 대출을 받으신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이제 갭 투자 방식으로 하시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전세를 끼는 거예요. 전세. 대부분 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현실적인 돈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이 대출, 두 번째 방법이 갭 투자 형태. 그 전에는 이 갭 투자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갭 투자란 말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왔던 방식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내가 전세를 끼고 사셔도 되고, 물론 이제 여기는 조금 돈이 더 필요로 할 수 있겠죠. 부모님 돈이 좀 더 땡겨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아니면
지금 3년차, 직장인 3년차면 어떻게 되신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수도 있겠죠. 결혼할 연인들. 그렇죠? 통장 합쳐서 두 분이 이렇게 합치어서 그것을 좀 뭐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동 명의로 사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전세 대출을 받아오는 방법도 뭐 괜찮겠죠.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아와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제 그 방법, 하여튼 뭐 전세로 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이 전세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대부분 전세로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전세로 살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부분 저도 이렇게 전세로 시작했는데, 전세로 사는 게 제가 보면 가장 멍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건물주, 전세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전세라는 제도가 대한민국만 있는 이상한 제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임차인한테 위로운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어린 분들은 그게 전세 제도가 그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월세를 안 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여러분이 그 직장을 생각하고 한 10년에서 15년, 20년 생활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전세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평생 전세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전세라고 하는 것은 건물주를 위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세를 끼웠어. 내가 전세 2억 주고 내가 3억 주고 내 돈 1억 주고 이렇게 해서 3억짜리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2년 후에 전세가 2억이 있을까요? 바로 2억 2천, 뭐 2억 3천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건물주가. 그럼 나는 죽으라고 저축해가지고 건물주 또 보태주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2천 줘, 뭐 1,000만 원 올려줘, 뭐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 광주광역시가 됐고 경기도가 서울이 될 수도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막 한 번 재계약할 때 5천 올려주라 가지고 뭐 1억도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4년 6년 돼봐요. 나는 최소에서 전세를 올려주고 나는 허리띠 졸라매고 했는데 힘이 너무 듭니다. 그러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물론 6년 차 후에 8년 차 후에 그 돈을 전세금을 돌려받아요. 100%.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사이에 6년 8년 10년 사이에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나 물가가 얼마나 올라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1년 2년은 별로 안 오른 것 같아요. 근데 한 8년이나 10년 되면 물가가 확 올라가지고 여러분의 돈이 1억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뭐라고 그럴까요? 물건으로 산다고 하면 가치가 한 뭐 20, 30%씩 하락되어져 있다고 해요. 거꾸로 그만큼 건물 가격이 올라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계산하면 평생 집을 못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뭐냐면은 그 전세가 맞춰져 있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부동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해된 사람은 전세를 끼고 내가 사는데, 공부가 이게 부동산 투자 마인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남이 한 거 자기가 전세로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건물주를 위한 지를 한 거죠. 그래서 절대 전세로 살지 말라 이렇게. 부동산 지식이 좀 더 빠르면 1년 차부터 해도, 직장인 1년 차부터 해도 전세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이건 좀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 못한 그 젊은 청춘들은 참 해결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란 게, 내가 공무원이 됐거나 내가 공공기관에 다니거나 내가 대기업에 다니거나 최소한 중견기업 이상 다녀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 다니면 그 직장인 뭐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돈을 뭐 이렇게 한 1억이나 2억씩 뭐 저리 1%로 막 이렇게 땡겨주는 게 있어요. 그거 최대한 빨리 가서 신청해서 바로 땡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땡겨서 그냥 바로 사야 돼요. 그걸 뭘 따집니까? 바로 땡겨서 사야 됩니다. 그거 땡겨서 전세로 들어갈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바로 땡겨서 바로 사야 돼요. 아파트를 사시든지 뭐 단독주택을 사시든지, 하여튼 뭐 점프주택을 사시든지 뭐 상가주택을 사시든지 다가구주택을 사시든지, 하여튼 그 해당되는 물건을 최대한 빨리 땡겨서 그 담당 그 복지 프로그램 해주는 그분하고 뭐 친하게 지내서 해서 정보도 얻고, 평상시에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면서 밥이라도 함께 사주시면서 해서 내가 1순위로 땡겨와서
그런 꽁돈인 거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공공기관에 다니시다 보니까 직급이 대리밖에 안 돼요. 근데 무려 혁신도시에서 뭐 얼마까지 직급이 대리되면 연봉이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회사 복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공공기관이 있으시잖아요. 공공기관이라 봐보니까 저리로 또 대출을 해줘. 그래서 무려 제가 봐보시니까 혁신도시에서 아파트 2채 사고 상가를 무려 3채나 사신 분을 보셨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뭐 하신 분이에요. 직급이 대리밖에 안 되시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하셔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간이 콩알만 해서 이제 한 채씩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혁신도시 지금 상가로 투자해가지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제 그분도 좀 상가를 이렇게 아파트를 서너 채 하고 상가를 한 채만 했었으면 이게 좀 좋았을 건데, 거꾸로 이제 상가를 3채고 아파트가 2채라 아파트는 1억 이상씩 뭐 한 좀 뭐 LH 것은 한 5천 이상씩 이제 벌으셨는데, 상가는 그나마 또 이제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임차는 좀 낮게라도 마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최대한 풀로 대출 땡겨서 살아.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뭐다? 직장인 3년차가 할 수 있는 것, 계약금만 마련되면 무조건 아파트를 사라. 2번째, 직장이 좋고 부모님이 돈을 더 땡겨 주시거나 연인 같이 결혼할 사람이 있으시면 어떻게 한다? 둘이 땡겨서 어떻게 해요? 바로 뭐 전세를 끼고라도 한 개라도 더 투자를 해라. 3번째, 사내 복지 프로그램, 그거 돈 최대한 풀로 땡겨서 하시라.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참 소기업 다니는 분들, 뭐 자영업자신 분들, 이게 간이 콩알만 하신 분들, 내가 장사가 올 1년은 잘 되다가 2년은 이게 직장이 좋아야 이게 뭐라고 할 거야? 공무원이 직급이 9급 낮아도, 왜냐하면 내가 30년간 근무할 수 있는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내 급여를 지렛대로 삼아서 미래소득을 지렛대 사서 대출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언제 잘릴지 몰라. 사장도 아주 더러운 인간이야. 맨날 사표 쓰라고 욕하고 아주 협박하고, 실제 중소기업 다니면 이제 그러죠. 그리고 이 회사가 언제 부도날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좀 창피한 얘기가, 제가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남자다 그러면 요령껏 잘해서 중견기업 이상 다닌,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공사나 뭐 금융회사나 공무원이신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결혼을 하셔야 돼요. 뭐 남자다, 여자도 꼭 자기가 여자가 중소기업 다니시거나 그러면 소기업 다녀서 도저히 이게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회사가 언제 부도날지도 모르는 이런 회사다 그러면 그런 남자를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그쪽이라도 해서 가장 중요한 거, 직장이 튼튼하면 어떻게 되죠? 직장이 튼튼하면, 직장이 튼튼하다는 게 중견기업 이상이 되면 뭐가 되냐면, 그래도 이 직원을 뭐 2, 3년 내에 3, 5, 6년에 자르지는 않겠다.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 사람이 차장급 이상 되면 뭐 자르겠다. 뭐 이 정도, 그런 대로 견실한 구조를 갖춘 회사.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먼저 정년보장 되겠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여기에서 뭘 일으키는 겁니까? 그렇죠. 아파트 사시면 30년 대출을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아파트 재테크를 하시라. 그리고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오르면 사시는 거고, 이게 급등을 하잖아요. 자기가 잘 고르면 급등한 지역이 있어요. 2년이나 3년 사이에 막 1억씩 2억씩 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물론 팔고 갈아타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대출을 싹 다 상환시키고 또 그렇게 급등할 지역을 골라서 또 선정을 해 갑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 진입하기 전까지, 아니면 중학교 진입할 때까지 2년 4년 간격으로 계속 갈아타는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한 3번 4번 갈아타면 있잖아요. 한 번 갈아탈 때마다 1억씩 2억씩 벌면 여러분 자산을 빨리 짧은 시간에 벌 수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아파트 재테크 투자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좋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